범죄자들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자,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모텔 살인녀 김소영인데 검찰이 이 수사한 내용, 김소영의 이 범죄 동기를 검찰이 적시했는데 배상훈 반장님이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의 입장부터 함께 보시죠. 검찰 조사 결과 내용이 지금 논란인 건데 이른바 범죄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검찰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 시절 부친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 신체적 위협과 불안을 경험했다. 가정 불화로 사회와 단절됐다. 자기중심적 기질을 갖게 됐다. 소비 욕구,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했다.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다라고 검찰은 이 김소영의 범죄 행위를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돌직구 강력반의 우리 배상훈 반장님은 검찰이 김소영에게 속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김소영이가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면서 신체적인 위협과 불안을 경험했다. 이걸 가정불화라고 합니까? 아동학대잖아요. 아동학대를 당해서 신체적 위협과 불안을 경험했는데 이걸 가정불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식 자체도 문제고 어쨌든 그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정서적으로 사회와 단절됐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연쇄살인범들이 유영철이도 그렇고 강호순이도 그렇고 뭐 정남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범의 서사에 속는 겁니다. 이 김소영이가 떠들어대는 그 연쇄살인범의 서사를 그대로 그냥 공소장에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지금 배상훈 반장님, 돌직구 강력반 반장님께서 이 검찰의 수사 부분에 깊은 우려를 표하시고 사실은 김소영에게 속은 거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불화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팩트는 김소영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본인이 주장한 것을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동학대의 범죄입니다. 이 가정불화라고 하는 것은 부부끼리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가정불화라는 말을 쓸 수는 있죠. 근데 아이가 자기 부친한테 지속적으로 맞고 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가정불화라고 쓰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개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성향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왜냐하면 범죄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런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자기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해서 저런 연쇄살인범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불우하게 자랐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럼 김소영이 지금 수사기관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은 뭐 검찰의 그 수사도 이해는 하겠는데 짧으니까 사실은 진술 중심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전문가분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측면에서 분석하셨는지를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뭉뚱그려 갖고 그냥 이런 형태의 이상동기 범죄입니다 라고 하고 반사적 인격 장애를 갖게 됐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건 뭐가 되며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가르친 것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반장님께서 보시기에 학대 때문에 이른바 사이코패스가 됐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검찰의 내용은 김소영의 이 거짓 서사를 그대로 참조한 거다라고 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의 연쇄살인범 수사하는 경찰들이나 검찰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 범죄자가 되게 대단해야지 내가 성과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경우를 전철을 밟은 것이 아닌가는 우려 때문에 제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원래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김소영을 분석하실 때.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나온 얘기 보면은 이게 강도살인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사적 인격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이상동기 범죄가 아니라 강도범죄죠. 이건 강도살인이다. 예. 근데 그것과 이 김소영이 사이코패스인 것과는 별개입니다. 별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니까 나쁜 범죄자라고 이렇게 논리적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가르친 내용들에 대해서 정반대 내용을 주장하실 거면은 학문적 근거,
아니 다른 근거에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누구 어떤 전문가가 그런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거를 학교에서 바꾸거나 아니면 이런 특이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거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동기 범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상동기 범죄일 수 있는데 근거가 뭐냐 이 말. 근거가 뭐냐? 예. 왜냐? 경찰이 분명히 25점이라는 걸 넘겼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그거는 별개로 본인들의 자문받은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이건 거죠. 그냥 강도살인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연쇄살인이다. 예, 그렇죠. 연쇄살인범도 강도살인을 합니다. 그렇죠. 정두영이나 유영철은 안 그랬습니까? 강도살인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죠. 이거는 그냥 오해가 생겨버리잖아요. 이상동기인데 학대당한 아이들이 다 그럼 사페가 됩니까? 절대 아니다. 그렇죠. 학대당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의존장애가 있어 사회적으로 고개도 못 들고 사는 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을 가해자화하잖아요. 예. 학대당한 피해자들을. 그럼 저런 얘기는 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정확한 설명이 검찰이라고는 공적 기관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배상훈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행 후에 자작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부분도 논란입니다. 자, 김소영이 피해자에게 본인이 사실은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 범행 후에요. 살해범이에요. 살해한 이후에 제가 그날 급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 오빠가 택시비로 쓰고 가라고 현금 주신 거에 뭐뭐뭐가 꽂혀 있는데 다음에 만나면 드릴게요. 암튼 저 추울까 봐 조심히 가라고 주신 택시비 고마워요. 현금 다발로 택시비 쓰라고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셔서 고마워요. 자셔서 서운하지만 전 진짜 소름 돋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뭡니까? 어떻게 심리를 분석해야 됩니까? 이미 살해한 후에 자기가 죽인 후에 시신이 앞에 있는 후에 몇 시간 뒤에 와, 가면서 저걸 보낸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건? 그럼 저렇게 하면 뭐가 되나요? 이 돈이나 이런 것은 자기는 이 범행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아니 나올 땐 살아 있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범죄 회피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강도 살인범과 저 차이가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맞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섬뜩하고 굉장히 그 싸늘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지만은 저런 범죄자도 강도 살인을 하거든요. 강도살인 하는 이유가 아까 그 현금 다발이라는 그 문구. 예, 예. 강도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건지 이건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구분해 주지 않으니까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네요. 자, 이 사건은 생각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안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죠.